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Interpretable Deep Learning for Healthcare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성함이 닥터 지명 선이고, 그래서 저희 랩을 스스로 선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발표 순서는 Healthcare and Machine Learning에 대해서 간단한 오버뷰 가져보겠고요. 그 다음에 RNN으로 어떻게 시퀀스 프리딕션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기본 그 툴이 RNA 될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 딴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리테인을 인터프리터블한 딥러닝 모델을 어텐션 모델 메커니즘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주제인 리테인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실험과 결과, 그다음 컨클루전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제 저희 랩은 헬스케어만 하는 랩인데요. 제 랩에 이제 많은 컬래버레이터들인데, 당연히 이제 질병관리센터 같은 CDC 또는 NSF 같은 펀딩 오르가나이제이션하고 같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파트너는 역시 이제 저희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형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 이런데 이제 일을 같이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Children's Healthcare of Atlanta 또는 뭐 제가 인턴을 했던 서터헬스 이런 데랑 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교나 뭐 회사 같은 곳과도 이제 일을 많이 하죠. 네, 저희 랩에서는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피노타이핑 같은 것도 저희 교수님께서 오랜 시간 해오셨던 프로젝트 중 하나고요. 그리고 뭐 트리트먼트 레코멘데이션, 그러니까 처방을 레코멘데이션 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요 세 개, 에필랩시 페이션 프로젝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환자의 그 기록을 보고, 이제 이 약이 어떤 특정한 약이 이 관질 환자, 그 에필랩시 간질 환자에게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이제 하트 페일리어 프리딕션은 마찬가지로 환자의 과거 병력을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향후에 심정지가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프로젝트고요.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 NLP에서 사용하는 랭귀지 모델링 비슷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다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제 받을 어떤 그 코드들, 예를 들어서 비짓 1, 비짓 2가 있었으면 비짓 3에서 이제 피버와 폐렴과 체스트 엑스레이를 가졌죠.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비짓 1, 비짓 2를 보고 비짓 3에 나타날 코드들을 예측하는 그런 뭐 페이션 프로그레스 모델링 같은 경우 같은 프로젝트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다 이제 어떤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 또는 시퀀스 데이터를 보잖아요. 이제 과거 병력을 보고 향후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RNN을 자주 이제 RNN을 기본 툴로 사용하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랩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RNN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RNN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요즘은 워낙 뭐 이제 많이 딥러닝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 RNN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 툴 중에 그러니까 CNN, RNN 뭐 둘 다 기본적인 딥러닝의 어떤 그 툴이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긴 하실 텐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쌓아갈 얘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예제는 제가 제 백그라운드가 NLP이기도 하고, 또 RNN이 NLP 쪽에서 많이 다뤄져 왔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NLP의 그 예제를 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점점 헬스케어 쪽으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들을 예제는 그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제 문장이 Justice League is as impressive as a preschool Christmas play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단어짜리 문장이죠. 그리고 이제 각 단어는 사실 컴퓨터는 각 단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제 어떤 디스크리트한 심볼일 뿐이죠, 사실. 이제 이걸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워드의 시퀀스가 문장을 형성하고, 그 문장을 보고 이제 영의를 맞추는 거죠. 이제 0이면은 부정적인 문장이고 이제 1이면 긍정적인 문장이라고 봤을 때요. 이제 같은 그 어떤 센스로 환자의 어떤 과거 병력도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처음 이 환자는 고혈압에 걸렸다가 그 다음번에 또 고혈압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이어비티스니까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이어비티에 당뇨죠. 당뇨에 걸렸다.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콩팥 디지즈,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CKD,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걸리고 또 이제 또 다음에 다이아비티스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오카르디얼 인파렉션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이퍼텐션 이런 것들이 사실 기계가 이게 뭔지 잘 모르죠. 그냥 기계는
똑같이 단어처럼 어떤 그 디스크리트한 심볼일 뿐이고 이제 이 심볼의 나열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심정지를 예측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과거 어떤 디시즈의 그 시퀀스를 보고 0, 1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0이면은 하트페일이 안 걸리는 거고 1이면 걸리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하트페일 프리딕션이나 그 언더라인 그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퀀스 프리딕션 프로블럼이 뭐 비단 뭐 단지 NLP나 뭐 헬스케어에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죠. 이제 뭐 DNA 베이스 시퀀스를 보고 이제 유전자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 이런 거를 예측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영어를 보고 그 프랑스어의 번역을 하는 문제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션 프로그레스 모델링 이런 것도 다 이제 시퀀스 프리딕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RNN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과거에 이제 RNN을 안 쓸 때는 어떻게 시퀀스 프리딕션을 했을까 요거를 이제 뭐 빨리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MLP를 쓸 거,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쓸 건데요. 그럼 이제 주어진 문장을 백오브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타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단어의 개수가 100만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이제 100만 차원의 벡터를 준비하고 이제 요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는 1로, 문장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는 이제 0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스파스한 하이 디멘셔널 벡터가 주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당연히 기계가 다루기 힘드니까 요거를 이제 훨씬 더 저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꿔주지. 로어 디멘셔널 컴팩트 벡터로 바꾸는데 이제 요거는 당연히 뭐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이제 non-linear activation 뭐 시그모이드나 탄H나 렐류 같은 걸 써서 이제 바꿔줘서 H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얹어가지고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의 문제는 이제 백오버워드를 쓰기 때문에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백오버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시퀀스 인포메이션이 전혀 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순서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NLP 같은 경우는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그 세만틱이 뭐 천차만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퀀스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대신 요거보다 좀 더 잘하는 게 이제 RNN을 사용하는 건데 요번엔 이제 RNN은 순차적으로 단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단어짜리 문장이라고 치면은 이제 10개의 타임 스텝으로 나눠서 한 스텝에서 한 단어만 넣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100만 차원인데 이번에는 한 번에 한 단어만 들어가니까 하나의 그 디멘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이제 저차원 lower dimensional compact representation을 바꾸죠. H1로 바꾸죠. 이제 첫 번째 단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 리그를 넣는데 이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과거의 H1을 linear transformation 한 거랑 리그란 단어를 linear transformation 한 거랑 더하고 이제 그거를 non-linear activation을 거치면 H2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H2는 H1의 정보를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끝까지 다 마지막 단어까지 하면 H10이 나오고 H10은 이론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했던 단어를 전부 다 계속해서 이제 컨테인하고 있는 거죠. H10에. 그래서 H10을 한마디로 그 어떤 문장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H10만 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죠. 이제 요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시퀀스 인포메이션이 살아 있어서 실제로 성능이 더 잘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NLP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하트페일리 프리딕션 같은 경우를 이제 가장 처음 해본 제가 이제 첫 2015년 여름에 갔던 이제 인턴으로 갔던 서터헬스에서 저에게 준 프로젝트가 하트 페일리어를 예측을 하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딥러닝 기법을 이제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가장 먼저 해본 사람들 중 하나일 텐데 그때 이제 단순히 MLP나 뭐 SVM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걸로 하트 페일 예측하는 것보다 RNN으로 예측하는 게 훨씬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죠. 이제 그 시퀀스 인포메이션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RNN이 뭐 NLP에서만 뭐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이제 뭐 당연히 좋긴 한데 문제 이제 헬스케어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RNN의 문제라든가 한계를 찾아보면은 당연히 이제 RNN은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어렵다는 거죠. RNN은 이제 어떤 그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뽑는 것은 잘하고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태스크에 뭐 잘 되는 로버스트한 모델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감성 이제 센티미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웃컴이 0.9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문장이죠. 근데 그 문장이 왜 긍정적인지를 묻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처음 발생한 단어 저스티스 때문이냐, 뭐 아니면 임프레시브 때문이냐, 또는 뭐 크리스마스 때문이냐, 이거를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RNN의 구조상 이 과거의 정보를 다 더해서 H10에 넣기 때문에 이제 H10의 모든 정보가 이제 어큐뮬레이트 이제 축적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왜 그런지를 물어봤을 때, 네, 죄송합니다. 왜 0.9 또는 왜 어떤 숫자가 나오냐 물어봤을 때 이제 트레이스를 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이 크리스마스 때문인지 리그 때문인지 저스티스 때문인지 이게 알기가 힘든 거죠. 이게 다 더해져서 H10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런 블랙박스 모델을로 어떤 그 의사들에게 도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트페일 프리딕션을 한다. 그래서 RNN이 뭐 0.9의 점수를 냈죠, 어떤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의사분들에게 가가지고 이 환자의 할페일리어 뭐 리스크가 0.9다, 그러니까 이제 90% 확률로 걸릴 것 같다라고 모델이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제 얘가 전혀 뭐 틀린 예측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래는 그런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에서 바로 갖다 쓰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잠시 그 리테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텐션에 대해서 잠깐 짧게 알아보고 갈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리테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텐션 모델이라는 거는 그 2014년에 바다나오랑 조경은 교수 또 벤지오가 이렇게 제안을 한 방법인데, 그 맥락은 이제 영어 문장을 프랑스 문장으로 바꾸는 그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트릭으로 뭐 어떤 테크닉으로 이제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정수, 어텐션 모델의 정수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타임 스텝마다의 어떤 히든 벡터가 있잖아요, RNN에서.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H10만 가지고 예측을 했잖아요,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타임 스텝에서의 히든 벡터를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어떤 그 큰 어떤 컨트리뷰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명시적으로 이제 모든 타임 스텝에서의 정보를 다 갖다 끌어서 쓸 거기 때문에 훨씬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LSTM이나 아무리 LSTM이라도 이제 옛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마련이잖아요. 뭐 어떤 200스텝 이상으로 넘어가면 잃어버리게, 그 정보를 잃어버리게 마련인데, 과거에 발생했던 정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익스플리시트하게 쓰니까 훨씬 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익스프레시비티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 타임 스텝 H1부터 H10까지를 컨벡스 썸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 C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알파 1부터 알파 10까지는 어텐션의 웨이트가 되고, 알파 1부터 알파 10까지 다음 다 1이 돼야죠, 컨벡스 썸이니까. 그래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이용해서 컨텍스트 벡터 C를 만들고, 이제 그 C에다가 클래시파이어를 얹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좋냐? 단순히 성능만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데 좋냐면은, 이제 최종 예측을 했을 때, C를 가지고 최종 예측을 했을 때, 그 C를 만드는 알파 값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텐션 웨이트들이. 그거를 보면은 이 각 타임 스텝의 히든 벡터가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유용하다랑, 이제 제가 유용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 이제 앞으로 리테인에서의 어떤 그 컨트리뷰션, 정확한 이 어떤 특정 i번째 타임 스텝이 최종적으로 프리딕션에 얼마만큼의 그 공헌을 했는지와 얼마만큼 유용했는지는 제가 조금 구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 뭐 3이 0.4였고 뭐 알파 1은 0.1이었다, 그 말인즉슨 알파 3이 0.4만큼 유용했다는 뜻이지, 걔가 정말 알파 1보다 4배 더 그 최종적인 프리딕션 스코어에 파지티브리 공헌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알파라는 값이 최종 프리딕션 아웃컴에 파지티브리 코릴레이티드 돼 있다는 보장이 안 돼요. 예, 그렇겠죠. 이제 이제 알파 값과 아웃컴 값에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게 파지티브리 코릴레이트 돼 있냐 네거티브 코릴레이트 돼 있냐, 이제 이게 보장이 안 되죠. 왜냐면 그 후에 어떤 그 소프트맥스나 이런 그 웨이트를 이용해서 최종 프리딕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제 그래서 제가 usefulness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제 그 리테인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컨트리뷰션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잠깐 구분을
했어요, 제가. 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i번째 스텝마다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그 인터프리테이션의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텐션이 어떻게 이제 어텐션 알파 값들은 매번 프리딕션 할 때마다 다이나믹하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네. 네.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를 만드는 그 함수 또는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RNN 예측을 하는 RNN 외에도 어텐션을 만드는 그 함수가 따로 있는데, 이제 뭐 보통 이런 MLP, 이렇게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쓰고요.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션은 똑같이 이제 어떤 인풋을 받아서 히든 레이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리니어 이제 아웃풋을 내놓는데, 그 이제 값은 스칼라고 이제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까지 레인지를 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펑션을 만약에 A라고 부른다면은 이 펑션을 매 그 단어 매 스텝마다 다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스티스에도 넣고 리그에 넣고 넣으면은 그 이제 네거티브 인피니티랑 포지티브 인피니티 사이의 값을 가지는 y1부터 y10까지가 나오겠죠. 이제 요거를 소프트맥스에 넣음으로써 이제 그 컨벡스 썸을 가지는 알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 값을 이용해서 이제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이 알파가 다 더하면 1이 되도록 이제 보장을 한다. 이러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 최종적으로 컨텍스트 벡터 C를 만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 프리딕션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장이 들어올 때마다 이 A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알파 값을 만드는 겁니다. 매 스텝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그림은, 이 피규어는 그 2014년 그 어텐션 논문에서 이제 바로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게 Y축이 영어 문장이고, 이 영어 문장에 해당하는 아니죠. Y축이 영어 문장이고, 이제 이거 해당하는 X축의 프랑스 문장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 이게 히트맵이기 때문에 밝은 색일수록 더 많은 어텐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라 디스트럭션, 이제 디스트럭션, 영어의 디스트럭션 해당하는 프랑스어가 이제 라 디스트럭션인데, 이 두 개를, 이 라도 그렇고 디스트럭션도 그렇고, 요것들을 예측할 때 이 영어 단어 디스트럭션에 가장 큰 어텐션이 주어졌죠. 그리고 뭐 시리아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는 여기 있는 이 라실인데, 마찬가지로 라하고 시리를 예측할 때도 시리아에 가장 큰 어텐션이 주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델이, 딥러닝 모델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랩에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코어서 콜라보레이팅 뭐 그때 포닥인 타하바도리도 그렇고 요거를 보고 이제 요걸 이용하면은 인터프리터블한 이제 그 시퀀스 프리딕션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리테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리테인 인터프리터블 시퀀스 프리딕션 for 헬스케어고, 요거는 닙스 2016년 닙스에서 포스터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리테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EHR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그 문장, 그러니까 단어의 나열인 문장과 그 사용 그 환자가 시간축 시간선상에서 걸린 어떤 병이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Justice League is Impressive랑 뭐 환자가 어떨 때는 뭐 기침을 했다가 어떤 약을 먹고 열에 뭐 고열에 시달리다가 뭐 폐렴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이 문장과 똑같이 한 번에 하나의 어떤 코드가 발생한다고 그 가정을 하고 이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고요. EHR은 요거에 더 가깝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한 번 병원에 올 때마다 어떤 그 순차적인 정보를 만들죠. 이제 첫 번째 비짓, 두 번째 비짓, 세 번째 비짓. 근데 이제 각 비짓 내에는 그 N개의 코드가 주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비짓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이제 기침과 고열이 있고, 뭐 이제 타이레놀 처방받고 수액을 맞았다. 그래서 4개의 코드가 주어지고요. 두 번째 비짓에서는 뭐 이제 열과 어떤 그 칠만 있었다. 또 세 번째 비짓에서 그럼 3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비짓마다 몇 개의 코드를 받을지는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유념할 점은, 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비짓은 어떤 순차적인 정보를 만들지만
한 비짓 내에 있는 코드들은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사이에는 어떤 오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셋의 정보가 있고 위에는 그 순차적인 시퀀스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반영하는 RNN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을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미지만 보면은 4개의 코드가 있죠. 그럼 이제 똑같이 요거는 이제 순서가 없으니까 코드들 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백업 워드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HR에 총 4만 개의 코드가 있다. 그래서 뭐 10,000개의 다이그노시스 코드, 2만 개의 메디케이션 코드, 또 추가로 10,000개의 프로시저 코드가 있으면 4만 개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4만 차원의 벡터를 준비하고 똑같이 이제 이 비짓에 있는 코드들은 1, 아닌 애들은 0. 그래서 이제 그 하이 디멘셔널 스파스 벡터를 만들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임베딩을 하죠. 이제 다루기 좋은 그 레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위해서 임베딩을 해서 V1을 어떤 비짓 임베딩 그래서 V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RNN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첫 번째 비짓, 두 번째 비짓, 세 번째 비짓을 이렇게 총 T번째 마지막 비짓까지 넣은 다음에 그럼 이제 이 HT는 이론적으로 과거에 이 환자가 그 병원을 방문했던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 이제 클래시파이를 얹어가지고 뭐 하트 페일리어 프리딕션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0이면 0부터 1 사이까지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RNN 단순히 RNN을 쓰는 거는 그 인터프리테이션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질문에서 답을 못 하는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사실. 그러니까 아까 EHR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윗단에서는 비짓단에서는 시퀀스의 정보가 발생하고 밑에 단 코드 단에서는 셋의 정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이제 어떤 특정한 뭐 하트 페일리어 프리딕션인데 0.9가 나왔다 그러면 왜 0.9가 나왔냐를 몇 번째 비짓, 그러니까 총 T개의 비짓 중에서 몇 번째 비짓이 가장 중요했냐를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비짓 내에서 여러 개의 코드가 있으니까 어떤 코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두 개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짓 단에서 돌아가는 어떤 비짓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어텐션과 한 비짓 내에서 어떤 코드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어텐션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그 정통적인 어텐션 모델입니다. 이제 그 오른쪽은 이제 리테인이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한 매 타임 스텝마다의 어떤 정보를 RNN으로 임베딩을 하죠. 이제 여기 있는 그 이 루프가 RNN을 뜻하는 RNN 리커런트 커넥션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발생하는 정보를 RNN으로 인코딩을 해서 하고 그 대신 어텐션은 NLP로 만들죠.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의 정보 인코딩은 그러니까 비짓은 RNN으로 하되 그걸 기반으로 어텐션은 여기 NLP로 만들어서 그 알파 값과 V 값 벡터를 이제 웨이티드 썸머스 여기서 C를 컨텍스트 벡터 C를 만들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그 최종적인 그 프리딕션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리테인에서는 매 타임 스텝마다의 정보, 그러니까 매 비짓 정보를 그냥 단순한 MLP라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linearly 그냥 임베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recurrent 그 커넥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순차적인 정보를 그 끊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은 순차적인 정보 없이 그냥 매 타임 스텝마다 독자적으로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그 비짓 임베딩 VI를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인코딩 한 거보다 성능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시퀀셜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비짓이 중요한지를 알려준 알파 웨이트, 알파 텐션을 만드는 과정을 RNN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텐션을 여기서는 어텐션 웨이트를 MLP로 만들었지만 저는 여기서는 RNN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순차적인 정보를 여기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짓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어텐션 웨이트 알파를 RNN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까 한 가지 더 어텐션 메커니즘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이제 각 비짓 내에 어떤 코드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 어텐션 웨이트는 인 베타 또 마찬가지로 이제 RNN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어텐션 웨이트 베타와 알파가 다 나왔으면 그것과 이제 비짓 임베딩을 합쳐서 컨텍스트 벡터 C를 만들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최종적인 그 프리딕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보면 이제 스탠다드 정통적인 방법의 어텐션 모델은 이 YI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아웃컴이 나왔을 때 이거로부터 x까지 백트랙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리커런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리니어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피드 포워드가 아니라 이게 순차적인 여기 리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어떤 XI가 중요한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이제 리테인에서는 최종 결과값이 어떤 결과값이 나왔으면은 이 결과값이 나오는 과정 자체는 리니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죠. 여기 X부터. 그러니까 이 그 프리딕션 하는 파이프라인은 리니어한데 그 프리딕션에 쓰이는 코에피션트들이 여기랑 여기서 넌 리니어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커런트를 여기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프리딕션 하는 파이프라인 자체는 인터프리터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밖으로 뺐기 때문에. 그래서 YI만 보고서 이제 어떤 XI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이제 뭐 수식을 조금 더 이제 보자면은, 요거는 그 리테인을 시간 순으로 이제 언폴딩을, 시간축으로 언폴딩을 한 건데, 1번이 바로 그 비짓 임베딩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임베딩 매트릭스 2를 이용해서, 아까 이제 X 같은 경우는 그 스파스 하이 디멘셔널 벡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를 임베딩을 한 거죠. 그냥 리니어하게. 그래서 VI가 나오고 그 VI를 이제 알파랑 이제 그 알파 어텐션 웨이트를 만든 RNN이 하나가 있고, RNN 알파가 있고, 그다음 베타 어텐션을 만든 RNN 베타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각각 이제 보내주죠. VI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RNN 알파를 이용해서 쭉쭉쭉 이제 어떤 히든 레이어 G를 만들고, 그 히든 레이어 G를 이용해서 이제 그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가진 값을 뽑은 다음에 EJ를 뽑은 다음에 그걸 소프트맥스로 넣으면은 이제 알파 값이 나오겠죠. 이제 알파 1부터 알파 i까지 나오죠. 지금 x1부터 xi까지 넣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알파는 쉬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베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베타는 알파는 스칼라인데 베타는 벡터예요.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소프트맥스를 넣는 게 아니라 탄H로 뽑아버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알파는 어떤 비짓이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알파 i는 VI에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그냥 코에피션트인데 한마디로. 근데 이제 베타 같은 경우는 이 한 비짓 내에 여러 개의 이제 코드가 있을 텐데 XI 내에 어떤 코드가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코드가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스칼라 값이면은 부족하잖아요. 그 파워가. 그래서 이제 벡터로 만든 건데, 나름대로 이제 저의 그 레셔넬은 뭐냐면은 제 베타 같은 경우 벡터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잠깐 보시죠. 예, 요거는 이제 왜 알파는 스칼라여도 괜찮은지고, 이제 베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VI 어떤 그 비짓 임베딩 의 특성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베타를 벡터로 만든 건데, 이제 요거는 그 이전 워킹 매드투백을 에서 이제 제가 발견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매드투백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 멀티핫 벡터, 이제 x가 이제 비짓이 있으면 이제 이게 굉장히 스파스한 하이 디멘셔널 벡터를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제 어떤 그 비짓 임베딩으로 임베딩을 하고 나면은 각 디멘전마다, 그러니까 이제 VI 이 비짓 임베딩의 각 디멘전마다 특정한 메디케이 어떤 그 헬스케어 세만틱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 예제인데, 지금 이제 VI의 각 디멘전에서 가장 큰 웨이트를 가지는 코드들을 뽑아본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이건 112번째 디멘전에서 가장 큰 그 웨이트를 가진 애들 나열을 시켜본 거고, 이건 152번, 이건 140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1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겸상적혈구병에 관련된 코드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15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액티비티를 했을 때 이제 그 발생하는 부상에 관련된 코드들이 모여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디멘전이 어떤 특정한 그 세만틱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타를 벡터로 만든 이유는 각 디멘전이 가진 세만틱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 세만틱의 파워를 이제 올리거나 내리건데, 이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타는 탄H로 액티베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부터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데, 그 1이면은 그 세만틱을 이제 부스팅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세만틱을 이제 디크리즈를 하는 거죠, 그 파워를. 그래서 이제 베타는 코어디네이트 와이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 각 세만틱을 이제 올리냐 내리느냐를 결정을 해요. 네.
예, 그게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당연히 베타랑 VI는 이제 그 하다마드 프로덕트로 곱해지겠죠. 왜냐면 이제 각 세만틱을 독자적으로 올리냐 내리냐 결정하니까. 네. 그래서 베타를 벡터로 사용한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베타랑 알파가 다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각 타임 스텝마다 이제 다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해서 이제 CI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그거로 이제 최종적인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완벽하게 이제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냐 요걸 이제 알아볼 건데 지금 요걸 기억해 두세요. 이제 yi는 소프트맥스 WCI 플러스 b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해를 할 이제 뒤로 다시 백트랙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x 이제 i 1번부터 i번째까지 비짓을 보고 어떤 예측을 했을 때 그게 요렇게 나타내지는데 ci는 사실 요거 이제 다 더한 거죠. 그냥 알파 베타 vi를 곱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요거 그냥 리플레이스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리플레이스 한 것을 이제 이 VJ가 사실은 이제 VI가 EX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건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 쓴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 인베딩 매트릭스이고 이제 요만큼 뭐 4만 개의 어떤 코드가 있고 이제 이걸 뭐 128 디멘션으로 바꾸겠다 이러면 이런 식의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x는 뭐 001, 0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VI라는 건 뭐냐면 이 V라는 건 뭐냐면은 이 여기 이제 이 X에서 1인 애들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을 그냥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살아있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그 컬럼을 뽑아가지고 더한 게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게 요거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그마는 한마디로 1번째 코드가 뭐 4만 개 있으면 첫 번째 코드부터 R번째 코드 즉 4만까지 쭉 그냥 보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J번째 이 BGC K번째 코드인데 뭐 대부분 0일 테고 이제 아주 소수의 것만 1이겠죠. 그래서 이제 0, 1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고 2는 그거에 해당하는 인베딩 벡터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쭉 보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 베타랑 W 같은 경우는 요 R 그러니까 K 인덱스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 스칼라인 애들 앞으로 빼고 요건 이제 벡터니까 스칼라인 애들 앞으로 빼고 나서 보면은 이 XJK는 아까 인디케이터로 했죠. 이제 J번째 BGC K번째 코드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고 그럼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 그 인디케이터의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코에피션트가 되고 그것이 요런 형태가 이제 더블 룹으로 돌아가죠. 이제 이거는 각 비짓이 이제 1번째 비짓부터 i번째 비짓까지 그다음 각 비짓 내에서 1번째 코드부터 4만 번째 코드까지 더블 룹으로 돌아가고 그 각 룹 이제 더블 룹 안에서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곱하기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코에피션트 요거 자체가 이 특정 J번째 비짓의 K번째 코드의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이걸 컨트리뷰션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 EHR을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만 쓴다 그러면 이제 0일이니까 얘가 0, 1이니까 이제 1인 경우만 컨트리뷰션이 살아 있고 0인 경우 컨트리뷰션이 의미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혈압 이런 걸 쓴다면 이제 이게 컨티뉴어스 값을 가지니까 이 두 개 실제로 곱해야지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그 아까 usefulness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분해가 되지. 이제 각 코드 J번째 비즈니스 K번째 코드가 요만큼의 완벽한 그 정확한 컨트리뷰션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그거를 다 더해서 소프트맥스로 넣으면은 최종적 어떤 값 뭐 0.1은 0.9든 뭐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컨트리뷰션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리테인의 리테인의 어떤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xperience and result로 넘어가겠습니다. MLP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retain 모델이 있고 이제 5개의 성능을 측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가장 좋은 성능은 이제 그러니까 2레이어 RNN인데 8706쯤 나오는데 UC가 이제 retain 같은 경우 8705가 나오니까 사실상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marginal difference가 있다.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과 테스트 타임을 봐도 뭐 이제 RNN, 2레이어 RNN이나 retain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retain이 성능 면에서 그러니까 predictive 뭐 성능이나 어떤 그 트레이닝 테스트 타임 면에서 RNN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retain은
그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RNN을 쓸 바에는 리테인을 쓰는 게 더 좋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던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데모를 잠깐 볼게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환자의 기록인데 이 X축의 숫자들이 바로 날짜를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관측의 시작이고 이 관측 이게 이제 요 버티컬 라인이 이 환자가 실제로 그 할페일리어의 그 진단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18개월치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 대략 540일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그거보다 조금 짧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Y축은 이제 컨트리뷰션 스코어예요. 그 아까 이제 컨트리뷰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알파, 베타랑 W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Y축에다가 이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의 그 그룹, 이제 이 점 클러스터들이 이 한 번의 비짓을 뜻해요. 이제 환자가 병원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가고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여러 개의 코드를 받으니까 이제 코드가 이제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리스크 스코어가 이제 0.3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환자 이제 실제로 심정지에 걸린 환자인데 리스크 스코어가 0.34가 나왔는데 33은 사실 굉장히 높은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RNN으로 이런 걸 트레이닝을 하면은 할페일리어에 걸리지 않는 컨트롤들은 보통 뭐 0.0000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0.33면 뭐 확정적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제 환자가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이제 리테인한테 그 정보를 새롭게 넣어주면은 리테인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어텐션을 다이나믹하게 그때그때 이제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일수록 이제 더 최종적인 그 프리딕션 스코어에 positively correlate 돼 있다. 한마디로 이 빨간색 코드들은 heart failure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초록색은 이제 뭐 조금 뭐 이제 negatively correlate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뭐 페리 엔도마이오카르다이티스 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정지에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코드인데 이제 이때까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조금 잠복기가 있어서 요때 이제 0.15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마지막에 뭐 플루이드 뭐 여기 아직 안 보이는데 네, lower respiratory disease 이런 거나 뭐 이런 쪽 이제 그 폐가 안 좋은 것도 심정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심정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코드들이 잔뜩 걸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0.34로 끝을 냈죠, 이 환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페리엔도 마이오카르다이티스나 여기 있는 거는 사실 같은 코드잖아요. 똑같은 코드인데 리테인은 더 최근에 발생한 코드가 최근에 발생한 코드에 더 많은 그 어텐션을 준 거죠. 한마디로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최근에 발생한 걸수록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스스로 학습한 거죠. 저는 리테인을 학습할 때 더 최근 기록을 더 열심히 봐라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리테인이 그냥 스스로 프리딕션 액큐러시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저 최근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스스로 배운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요런 마이오카르다이티스나 아까 뭐 lower respiratory disease 같이 실제로 heart failure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드들이 지금 더 빨간색으로 더 이제 더 많은 영향을 이제 그 positively correlated 된 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어떤 명시적으로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뭐 제가 요런 코드들이 하트 페일리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걔네들을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그냥 스스로 정말 데이터 드리븐으로 배운 거죠. 그냥 리테인이 스스로. 그래서 전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처음 봤을 때 꽤 신기했어요. 이제 꽤 실제로 의사분들이 의대나 뭐 이런 의대에서 배우거나 이런 뭐 병원에서 배운 어떤 실질적인 그 의학적 지식, 메디컬 널리지하고 이제 온라인이 꽤 잘 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이제 리테인이 보이기 때문에 꽤 신기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요거를 제대로 이제 검증을 하려면은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런 비주얼리시 여러 개 만들어서 의사분들과 이제 계속해서 뭐 리거러스하게 퀄리테이티브 리벨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이제 제가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이제 의사분들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지금 하나 쭉 돌리는데 뭐 한 30초쯤 걸렸잖아요. 이런 거 이제 여러 개 막 몇백 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걸 하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리거러스하게 해보진 못했고 이제 서텔스 내에 그 의학 전문가 이제 전염학 전문가이신 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제 비주얼레이션 데모를 보여드렸더니 이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어떤 그 헬스케어 회사라던가 아니면 뭐 EHR 회사나 뭐 보험회사 이런 데서 이제 저에게 리테인에 관해서 연락이 종종 오곤 하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뭐 어떤 코드가 있는지 또는 뭐 어떤 그 뭐 임플리멘테이션 상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이제 리테인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리테인이 실제로 이 메디컬리 미닝풀한 널리지를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뭐 그런 건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리테인이 배우는 게 뭐 진실이다 이런 거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리테인이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컨트리뷰션이 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고 이제 이런 뭐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방법을 이용해서 의사분들에게 어떤 그 메디컬 뭐 어시스턴스 같은 것들을 하기에 좋잖아요. 이제 의사분들 이걸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리테인이 뭐 어떤 뭐 노블한 메디컬 널리지를 뭐 이제 발견하게 해준 도와주는 뭐 그런 툴이다라고는 이제 그런 클레임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제 뭐 위험한 클레임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적어도 뭐 표면적으로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보기에는 이제 뭐 크게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뭐 재미를 위해서 조금 실험을 더 해본 건데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모랑 비슷하죠. 이제 뭐 다른 환자긴 한데 이제 비슷하게 처음에는 뭐 조금 뭐 하트페일리어랑 관련 없는 병을 위해서 병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다가 219일째부터 이제 조금 이 뭐 카르디악 디스리드미니까 이제 부정맥 같은 뭐 심정지에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마지막에 하트페일리어 디스오더랑 뭐 심부정맥이 동시에 걸리면서 이제 그 후에 얼마 있어서 바로 이제 심정지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이 순서를 역순으로 넣어봤어요. 이제 똑같은 코드인데 이제 역순으로 넣은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은 아까 그 컴퓨팅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MLP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두 모델은 그러니까 넌 시퀀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 오브 워드로 이제 인풋을 넣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환자나 결과값이 같게 나오겠죠. 왜냐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리테인 같은 이제 시퀀스 모델을 넣게 되면은 요 경우는 처음엔 괜찮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환자고 이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상태가 그러다 이제 갈수록 호전돼서 이제 하트페일리어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의 위험으로부터 점점 이제 그러니까 위험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테인 그걸 잘 반영을 해서 요때는 이제 2474였는데 0.2474였는데 여기선 0.0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퀀스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 이걸 보여준 거죠. 이제 리테인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조금 더 흥미위 때문에 해본 건데 이제 처음으로 심정지 관련된 코드를 진단받은 날 219일째부터 제가 일부러 심정지에 예방이 되는 약 두 개를 넣었어요. 이제 AA랑 AC가 있잖아요. 그래서 AA는 이제 엔티어리트믹이니까 이제 부정맥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여기 엔티코애귤런트 같은 경우는 그 혈액 응고 쪽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약이죠. 그래서 이제 AA랑 AC를 매 방문마다 이제 넣어줬죠,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실제로 리스코가 조금 줄었죠. 이제 2474였는데 이제 2165니까 조금 줄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인터랙티브한 이런 그 액션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이런 게 이제 AA랑 AC를 넣었으니 실제로 IHF 스코어가 줄었으니까 하트 페일리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을 넣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메디컬 클레임을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리테인이 뭐 어떤 그 의사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건 하기는 힘들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 요소도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어텐션이란 것도 사실 그러니까 리테인이 배우는 어떤 그 지식이란 게 굉장히 데이터에 바이어스돼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가 무한정 많으면은 뭐 아주 정확한 지식을 배울 확률이 높아지지만 지금 뭐 겨우 34,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데이터에 굉장히 바이어스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SD 이제 이게 스킨 디스오더 같은 경우도 이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그 컨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심정지에 걸릴 위험 있는 환자에게 스킨 디스오더를 일부러 걸리게 하면 떨어진 그럼 심정지가 낫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컨트롤 그러니까 심정지가 안 걸린 그 3만 명들 중에 많은 경우가 스킨 디스오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킨 디스오더가 그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거지 이게 뭐 실제로 심정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바이어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에 해당하고 이제 이런 그 안티 코일런트나 안티 레드믹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배운 거죠. 한마디로 이제 얘들 실제로 도움이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배운 건데 뭐 스킨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컨트롤들이 그런 스킨 디스오더 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네거티브 코릴레이트 되도록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에 바이어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테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뭐 메디컬리 액큐레이트한 널리지를 뭐 배우겠다 이런 클레임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리테인은 인터프리터블한 프레임워크이고 성능은 이제 RNN과 비슷하다. 뭐 조금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사실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단순한 그 프리딕션 프로블럼이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영의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하트 페일리어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뭐 어떤 의사분들은 뭐 불가능하다고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 태스크 자체는 이제 영일 프리딕션이니까 비교적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RNN하고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걸 조금 더 어려운 걸 시켜보면 살짝 조금 더 떨어져요. RNN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제 논문의 서플리멘터리 섹션을 보시면은 그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 차이는 별로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인터프리터블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트 페일리어를 예로 들었는데 그 사실 하트 페일리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뭐 뭐든 간에 뭐 다른 병을 예측한다던가 뭐 약을 트리트먼트 레커멘데이션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 프로블럼에도 다 쓸 수 있죠. 그냥 단지 이제 끝 마지막에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쓰냐 그 차이니까. 그리고 그 이제 논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테인이란 게 EHR에만 뭐 EHR 외에도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EHR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기만 하면은 사실 데이터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가 이제 EHR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EHR 같은 경우 환자가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생기는 그 비짓이 시퀀스 인포메이션이고 그 병원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비짓할 때마다 생기는 코드가 이제 셋 인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원리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G마켓에 간다 그러면 G마켓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 거는 시퀀스를 형성하고 한 번 G마켓에 가서 이제 뭐 아이템을 하나만 살 수도 있지만 뭐 두 개, 세 개를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 경우 셋 인포메이션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G마켓 어떤 그 사용자들의 그 구매 내역을 쭉 뽑아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뭘 살지 예측을 해서 광고를 한다 이럴 때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샀기 때문에 미래에 다음번에 뭐 요 물품을 살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얼마든지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이고요. 제가 그 끝내기 전에 네이버에서 받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제 자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해보는 그 어떤 그 자체적인 Q&A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스스로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이제 뭐 따로 녹음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네, 여기서 이제 x1부터 xi까지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첫 번째 비집부터 i번째 비집까지 이제 시간 순서는 요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RNN 알파나 RNN 베타에서는 이걸 역순으로 넣거든요. 이제 이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러니까 i번째 비집부터 넣어서 첫 번째 비집을 마지막에 넣죠. 지금 양쪽 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이제 의사분들이 환자의 어떤 진료 기록을 볼 때 보통 그 차트를 역순으로 보잖아요. 그 이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때 가장 최근 것부터 봐서 점점 이제 과거의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의사분들의 비헤이비어를 모델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데요. 이거를 만약에 역방향이 아니, 그러니까 역순이 아니라 순방향으로 넣게 되면은 이제 V1, 2, 3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X1, 2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X12가 있으면은 RNN 알파에 넣었을 때 알파 1, 2가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다음 번째 X3이, 그러니까 세 번째 비짓이 들어왔을 때 그 X1, 2, 3을 또 RNN 알파에 넣으면 알파 1, 2,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X1, 2를 넣었을 때 나온 알파 1, 2랑 두 번째 X1, 2, 3을 넣었을 때 나온 알파 1, 2, 3 중에 1, 2랑 같은 그 비율을 가져요. 그러니까 같은 비율이라고 하는, 네, 같은 비율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 1, 2만 나왔을 때의 1, 2와 알파 1, 2, 3이 나왔을 때 알파 1, 2가 같은 비율을 가져요. 만약에 순방향으로 나오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걸 그러니까 차례대로 X1 넣고 X2 넣고 X3 넣고 하면은 그게 RNN에 넣을 때 이 처음 결정된 그 값이 변하지 않거든요. 이제 RNN 그러니까 이제 X1 넣고 2 넣고 3 넣을 때 그럼 RNN 1 넣고 2 넣고 3이 들어가는데 그럼 한 번 결정된 RNN 1의 값은 그 다음에 RNN 2를 넣든 3을 넣든 그 값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소프트맥스에 넣으면은 같은 비중으로 이게 그 점점 맞춰지거든요. 이제 앞에 값은 변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값만 이제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직접 코드를 짜보시면 이제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오실 텐데 제가 이걸 말로만 표현하려니까 조금 애매한데요. 이거 이제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마음에 걸려서 그 매번 새로운 그 프리딕션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매 스텝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알파나 베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역방향으로 리버스로 넣게 된 거죠, 방향을. 근데 최근 이제 든 생각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RNN 알파와 RNN 베타를 한 방향으로 뭐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한 방향으로만 할 게 아니라 사실 바이디렉셔널 RNN을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 LSTM이든 뭐 GRU든 이제 어느 쪽이든 이제 쓰면은 그러니까 양방향 RNN을 쓰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알파 1, 2, 3이 고정되는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더 익스프레시브 하죠. 이제 양방향이니까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RNN 알파랑 RNN 베타가 배울 테니까 이제 더 익스프레시브 하니까 성능도 뭐 조금 더 좋아질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코드를 GitHub에 올려놓는데 그 GitHub 이제 이슈란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왜 RNN 알파랑 RNN 베타를 바이디렉셔널 RNN을 안 쓰고 왜 한 방향으로 고정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코드를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뭐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리테인 코드는 시아노로 쓰여졌는데 사실 요즘 이제 시아노는 많이들 안 쓰고 보통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옮겨가는 추세라서 이제 제가 시아노 코드를 그렇게 많이 돌보고 있지는 않은 편이라서 이제 조금 미뤄지는 일이 되고 말았죠. 네. 하여튼 역방향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만든 겁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리테인의 철학이란 게 사실 이 그러니까 XI로부터 YI를 만드는 요 프리딕션 프로세스는 리니어하게 가고 프로세스에서 필요로 한 코에피션트는 이 두 모듈, 2번, 3번 모듈에서 넌리니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두 모듈은 얼마든지 복잡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바이디렉션 RNN을 쓰셔도 되고 그걸 뭐 2스택, 3스택 쌓으셔도 되고 꼭 RNN만 쓰셔야 되는 것도 아니죠. 이제 RNN을 쓰시든 CNN을 쓰시든 두 개를 뭐 복합해서 쓰시든 뭐 아니면 뭐 다른 모델 쓰시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데이터를 많이 부으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이제 2번, 3번 자신이 생각하신 대로 잘 하시면은 성능은 얼마든지 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들은 질문이 네, 그렇죠. 이제 이 환자의 비짓 순서가 이제 시퀀셜한 건 맞는데 사실 이게 이제 레귤러한 시퀀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매 하루하루 병원 온 것도 아니고 한 달마다 병원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이레귤러한 타임 스탬프를 갖게 되잖아요. 비짓 1, 2도 그렇고 2, 3, 4에도 그렇고요. 이제 방문을 일정한 주기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를 저에게 이제 질문을 여러 군데서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정보를 쓰긴 써요. 사실 이제 논문에서도 썼고 논문에 쓰긴 썼지만 이제 이 발표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시간을
이제 비짓 이제 듀레이션으로 쓰거든요. 지금 비짓 1, 2 그러니까 i 빼기 1번째랑 i번째 비짓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가적인 피처로 써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여기 임베딩 레이어의 v1 그러니까 이제 비짓 레프레젠테이션에 여기 추가로 한 피처 더 더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추가적인 정보로 넣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성능이 살짝 올라가긴 해요. 이제 뭐 아주 시그니피컨트하진 않지만 확실히 뭐 컨시스턴트하게 시간을 정보를 쓰면 조금은 올라가요. 마지널하게 올라가요. 하지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거를 발표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은 아닌데 사실 이제 이 시간을 그게 제대로 활용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이 시간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밸류인데 이 RNN 자체는 한 스텝이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핏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RNN이라는 게 시간을 다루기엔 굉장히 좋은 뭐 최적의 프레임워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간을 좀 더 제대로 다루려면은 뭐 어떤 포인트 프로세스, 이제 포화송 프로세스나 뭐 혹스 프로세스 같은 그런 포인트 프로세스를 쓰는 게 조금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RNN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플렉서블한 모델이니까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 집중을 해서 RNN을 보통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시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피처로 쓰면 성능이 좀 올라가긴 한다. 그리고 최근 뭐 KDD 2017에서 제가 본 논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LSTM의 게이트 같은 걸 조금 조절해서 뭐 추가적인 뭐 시간 게이트를 넣어가지고 시간에 따른 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려는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뭐 아주 뭐 그거 마찬가지로 그 연구도 이렇게 뭐 드래스틱한 어떤 그 퍼포먼스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뭐 향후 이제 더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아예 그 미싱 인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레귤러한 비짓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짓 1, 2 사이가 뭐 300일이고 2, 3 사이가 100일이면은 그럼 아예 100일 간격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가짜의 비짓 1, 2, 3, 1, 2 사이에 이렇게 100일 간격으로 넣으면 어쨌든 간격 자체는 100일 간격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미싱 비짓이나 미싱 인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싱 인포메이션 그것도 이제 뭐 향후 연구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미싱 인포메이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본 논문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 뭐 제크리 립튼이나 아니면은 뭐 그 조경원 교수랑 같이 한 그 생핑 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하셨는데 저 이제 그 논문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 어떤 피처가 있고 없고를 가르쳐준 인디케이팅 플래그를 쓰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해도 그 이제 뭐 어려운 뭐 이렇게 이렇게 모델 자체를 많이 트위킹을 해서 그 미싱 인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이 피처가 있다 없다만 하는 그런 플래그만 있어도 충분히 잘 되거든요. 실제 그 논문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 미싱 인포메이션을 자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쓰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또 적극적으로 안 쓰는 이유는 저는 보통 이제 여태까지 코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사실 EHR은 코드 말고도 여러 가지 모델리티가 많거든요. 뭐 렛 밸류 같은 컨티뉴어스 밸류도 있고 뭐 노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쓰시는 어떤 노트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제 디스크리트 코드만 쓰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가 있냐 없냐가 자체가 이미 벌써 플래그잖아요. 그 미싱 인포메이션이 플래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미싱 인포메이션을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싱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 역시 이제 시간과 관련된 이제 그 레귤러한 타임 스탬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방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려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걸 그렇게 뭐 컴플렉스한 모델을 써도 성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차라리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미싱 인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잘 다루는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건 제가 아마 다른 데서 받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저는 이제 어텐션을 두 가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비짓 단에서 돌아가는 어텐션과 코드 단에서 돌아가는 어텐션을 두 개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받은 질문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어떤 코드가 중요한 거냐지 어떤 비짓이 중요한 거냐는 이제 그렇게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단에 대해서만 잘 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코드 단만 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면은 굳이 어텐션을 두 스텝을 안 써도 되지 않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맞는 말씀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렇게 어텐션을 두 개로 나눈 건 사실 제 디자인이 초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선택이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NLP 쪽에서 많은 이제 인스퍼레이션을 모티베이션을 받다 보니까 그 어텐션이 NLP에 쓰인 맥락이 이제 각 워드마다 어텐션을 걸잖아요. 그걸 EHR로의 측면에서 보자면 각 비짓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짓 단에서의 어텐션 디폴트로 가져갔고, 이제 추가적으로 각 비짓마다 어떤 코드가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텐션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텐션을 투 스텝으로 쓴 건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코드에만 집중한 어텐션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짤 수 있다면은 그것도 전 충분히 잘 될 거라고 봐요. 뭐 저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각 뭐 이제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는 잘 하셔가지고 이제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원 스텝 어텐션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거 또 다른 아마, 네,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리테인 어떤 그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X를 V로 임베딩하는 과정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XI부터 YI까지 가는 이 프로세스를 리니어하게 가져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이 성능이 잘 나온 이유가 넌 리니어한 스택을 이제 여러 스택을 쌓아가지고 레프레젠테이티브 파워를 굉장히 올렸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여기 이 비짓 레프레젠테이션을 리니어하게 가져가면은 아무래도 성능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뭐 아무리 여기서 이제 넌 리니어 리커런트를 쓰더라도 여기 자체가 이제 한계가 조금 이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를 시키면은 이제 성능 차이가 살짝 이제 RNN하고 살짝 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무래도 제약이 걸리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을 위해서 저는 이 X로부터 Y까지 가는 길을 리니어하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약을 건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그 제약을 걸었기 때문에 그 성능에 조금 이제 성능을 살짝 희생하더라도 그 이제 조금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리테인의 의의가 거기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성능을 희생을 하긴 했지만 그 기존 RNN 모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하지만 그렇게 큰 희생은 없었다. 마지널한 희생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정확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게 리테인의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여기에 이제 렐류나 시그모이드를 여기에 넣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못 넣는 이유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이걸 넣으면은 여기 이제 W만으로 이 알파랑 베타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서 렐류랑 시그모이드를 넣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요 파이프라인을 이제 리니어하게 가져가는 건데, 사실 여기 렐류나 시그모이드가 있어도 뭐 넣을 수는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걸면 뭐 예를 들어서 뭐 W라든가 뭐 알파 같은 게 뭐 알파는 넌리니어, 그러니까 W나 뭐 여러 가지 웨이트들이 넌 네가티브 해야 된다. 또 뭐 여러 가지 제약을 걸면은 이제 안으로 막 넣을 수가, 이제 우겨 넣을 수가 있어요. 꾸겨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제약을 걸고 넣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제약을 걸 때부터 벌써 이제 퍼포먼스에 타격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같아요.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그 가져가면서 W만에 알파랑 W를 제대로 잘 넣는 거나, 여기서 넌리니어 뭐 여기든 어디든 간에 넌리니어한 거를 넣고서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서 웨이트들을 W 안으로 넣거나, 사실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성능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요 트레이드 오프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리테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에서의 어떤 그 숙명이죠, 한마디로. 정확한 인터프리터빌리를 가져가면서 성능을 높이는 건 어렵다. 이제 리테인은 이제 그 성능 희생을 최소화했다,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더 이상
생각이 나진 않네요.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제 연락처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